면접 기출 족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39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139번은 중2병이 나오죠. 중2병.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사춘기적인 반항, 뭐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2병이 있는 중학교 2학년을 지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생각인지. 자, 먼저 여기까지가 바로 중2병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중2병이란 사춘기적인 반항 심리 상태라 또래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하기가 힘들고,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있는 자녀들 다루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상당히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2병이 있는 중학교 2학년을 지도할 때 우선 이러한 현상은 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도 청소년의 반항이 병리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반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심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동안에는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청소년을 이해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청소년들을 이해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언이 바로 필요하겠죠.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자기주도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자립심도 키워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 청소년이 좀 자율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임을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병리적인 측면이 있는가 한번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했을 때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이해하면서 조언도 하고 자립심도 키워주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이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0번은 지식형입니다. 자,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를 아시죠? 구황, 남잠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자,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있죠. 자,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발달 단계 하면은 리비도 분포, 성적 본능 에너지의 리비도 분포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5단계를 제시했다.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자, 여기 보면 뭐 구강기 나오고, 그 다음에 항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남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잠복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식기가 나와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건데요. 뭐 구강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입술 순자거든요. 그래서 먹는 행동에 대해서 만족과 쾌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자, 이 구강기 때는 1단계니까 애착 형성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상당히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도 돼요. 자, 항문기는 성적 관심이 항문 부위에 모아지면서 대소변을 통해 쾌락을 느끼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변 훈련을 이야기하면 되죠. 배변 훈련. 지금 제가 써드린 것을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남근기에는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인데, 아동들은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적절한 역할을 습득해서 초자아를 발달시킨다라고 했어요. 이 남근기에서는 우리가 컴플렉스 해소, 컴플렉스 해결 이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잠복기는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잠복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 욕구가 억압돼서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했어요. 성적 욕구의
성적 욕구의 잠복.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식기는 잠복되었던 성적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 이때는 성적 에너지에, 여기 때는 잠복되었는데, 자, 성적 에너지의 돌출, 에너지의 표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표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 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구강기 때는 애착 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문기 때는 배변 훈련이 중요합니다. 남근기 때는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인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잠복기 때는 성적 욕구가 잠복되는 초등학생식입니다. 그리고 생식기 때는 다시 성적 에너지가 표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141번 매슬로의 동기 위계설. 우리가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매슬로우는 결손 욕구가 결핍되면은 반드시 채워야 된다. 성장 욕구가 결핍되면 반드시 채워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기 위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손, 결핍 동기라고 하거든요. 성장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핍 동기, 결손 욕구가 결핍되어 있다면 채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많은 사람이 채우지를 못해요. 극소수가 도달하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채워질 필요는 없지만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욕구의 5단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안전은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은 말 그대로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겁니다. 소속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죠.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는 인정입니다. 사회적인 인정.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자아실현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아실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섞어서 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은 콜버그입니다. 밑에 뭐 박스 같은 거 없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이론의 학자이죠. 자, 3수준 6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수준 6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3수준 6단계로 구분됩니다. 자, 3수준 인습 이전, 이걸 전인습이라고 하죠. 앞전자를 써서 전인습 수준입니다. 레벨. 자, 인습 이전 단계에서는 벌과 복종의 도덕성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벌욕입니다.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습 수준에는 대인관계 조화를 위한 도덕성과 법과 질서 준수의 도덕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습 수준. 인습 수준은 벌욕, 대법,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인관계 조화와 법과 질서 준수. 그 다음에 후인습 수준에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과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 도덕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습 이후죠. 그래서 후인습이라 합니다. 후인습 수준은 계보입니다. 계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벌과 복종, 그 다음에 욕구 충족에 대한 수단,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조화, 법과 질서 준수, 사회계약 정신, 그 다음에 보편적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 이렇게 됩니다. 3수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또 이 과목을 이수할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에릭슨 이야기 할게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8단계인지 아시죠? 자, 8단계인데 뭐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8단계로 구분하여 있고요. 유아기에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구분했습니다. 자아심리를 강조했던 분이죠. 그래서 에릭슨은 자아심리학자입니다. 자아심리를 강조하면서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 발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뢰성 대 불신감,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의식 이런 것들인데 그 도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발달을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개인이 만든 사회적 관계를 병행하는 이중적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리 사회 이론이라 하죠. 저기 있잖아요.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심리 사회 이론이 바로 에릭 에릭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유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전 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에릭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심리사회적 위기와 발달 과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측면, 자아심리적인 측면과 함께 바로 사회 환경, 즉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하는 이중적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달을.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 실력 따지기 도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워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는데 거기 시기를 보면 유아기부터 쭉 내려오면 노년기까지 나와 있고 이게 8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가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자, 심불, 자수. 저는 이렇게 외워요. 심불, 자수, 주제, 근열, 정체감, 친고, 생침, 통절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 이거 많이 외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러한 심리사회적 위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자아 특질이 있잖아요. 이 자아 특질은 앞에서 제가 자아심리를 강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단계 때는 희망이라고 하는 자아가, 2단계 때는 아무래도 자율성이니까 의지라고 하는 자아가, 3단계 때는 주도성이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자아가, 4단계는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자아가,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는 성실이라는 자아가, 그 다음에 성인 초기 때는 사랑이라는 자아가, 중년기 때는 배려라는 자아가, 마지막 노년기 때는 지혜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필기시험에서 OX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 초기십니까? 청년기요. 그러면 친밀감과 고립감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년기십니까? 그러면 중년기이라면 여러분의 중년기에 해당되는 거 생산성 대 침체감, 배려라는 자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혹시 노년기십니까? 65세 이상의 노년기시라면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지혜라고 하는 자아심리가 자아 특질이 중요하다고 에릭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부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맞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144번 들어갑니다. 반두라는 관찰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학자죠. 자, 관찰학습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주, 파, 운, 동 이렇게 외워요. 주파 운동. 자, 주파 운동인데 관찰학습이란 인간이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의존하는 반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관찰학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의 집중,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릿속에 기억하는 파집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수행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운동재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을 더 하고자 하는 동기화 과정, 자기 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주의 집중 단계, 파지 단계, 운동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144번은 반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하죠. 145번. 지금부터서는 이제 우리 청소년 백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올 것들입니다. 회복적 사법제도가 뭐냐 설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서 좀 뭐가 좀 생각나죠. 여기 보면 화해와 조정이란 말이 있어요. 화해와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 대응 형식을 이야기한다. 이걸 회복적 사법제도라고 말합니다. 회복적 사법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사법기관 관련자 등 범죄 사건 관련자들이 서로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역사회 손실을 복구를 하고요.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 대응 형식을 말합니다. 이 회복적 사법제도는 뭐 최근에 정신질환자들이 좀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범죄 사건 관련자들의 화해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와 조정을 해서 재통합을 통해서 여기 나온 대로 범죄에 대응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실을 빨리 복구를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46번은 일진경보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이 있다. 일진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제 여부, 또래 집단 간의 싸움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여부 등을 확인해서 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위험이 감지가 됐다. 그럼 일진 경보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 피해 사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뭐 또래 집단 간의 싸움, 또래 집단 간의 싸움은 말 그대로 좀 더 속된 말로 집단 패싸움이 될 수 있죠. 그 여부,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이 있냐라고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들을 집단 따돌림을 해가지고 등교 공포에 문제가 있다. 또는 뭐 결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지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전수조사하는 조치를 일진경보제라고 말합니다. 이건 학교폭력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죠. 자유학기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했는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체험 등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학력 격차가 좀 생길 수 있어요. 한 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부담을 줄이고 이제 안 보고 여기서 이제 진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의미거든요. 문제점은 뭐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 위주의 경쟁주의 학습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육 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에 또 장점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보통 청소년 활동적인 측면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또 그리고 학습에 대한 교과 학습에 대한 부담을 좀 한 학기 동안이라도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우리 교육 환경이 아직까지는 여기 나온 대로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많다 보니까 좀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또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